심상치 않아요. 뇌물 혐의를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이. 누구의 뇌물 혐의? 정경심 교수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조 전 장관 얘기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이거 뇌물 수수 혐의가 좀 의심되는데 이 정황을 지금 포착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내용이 조금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정치 데스크 시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저희가 이 전문가들과 함께 친절하게 쉽게 이 해당 의혹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조 전 장관 뇌물수수 혐의를 검찰이 겨눈다? 일단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조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요. 2018년 1월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WFM의 주식 12억 원어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날에 5천만 원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고요. 예. 또 해당 주식을 매입할 때 시세보다 2억 4천만 원어치를 싸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검찰은요, 이렇게 싸게 매입했을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2억 4천만 원어치를 싸게 산 이 부분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런 그 활동이 낭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면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어제 방송에서요. 검찰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예. 액수가 좀 크고요.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네.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 뇌물? 그럼요. 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자, 조응천 의원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래픽인데 이런 거죠. 예, 정경심 교수가 작년 1월에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는 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부인 계좌로 5천만 원이 띵동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정 교수가 이 WFM의 당시의 주식을 시세보다 한 2억 4천을 싸게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2억 4천이 말이야. 당시 조국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는데 WFM이 2억 4천 싸게 산 그 돈만큼을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한테 뇌물성으로 건넨 거 아니냐? 이걸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도가 나오면서 저는 윤석열 수사팀이 예. 그냥 그동안에는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해서 할 때 표창장이 위조냐 아니니 증거인멸했냐니 요거 갖고 이제 싸웠기 때문에 예. 야 이건 너무 가족들 탈탈 터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네. 이런 식의 반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죠. 다 드러납니다. 다 잘 될 겁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예.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저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조용히 입 다물고 티나지 않게 뇌물을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도 그걸 몰랐던 야.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허를 찔린 격이죠. 허를 찔렀다. 표창장 위조 이거 사실은 뭐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국민들 생각할 때는 뇌물보다는 훨씬 더 약한 범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뇌물죄를 정조준해서 이미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 이게 뭐 과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 때 보면 첫 사건은 태블릿 이 드러나가지고 최순실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주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게 큰 건 아니었어요. 캐고 캐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뇌물. 삼성한테 뇌물을 받은 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의 특수부의 수사에 제가 볼 때 이야. 기법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수사팀이나 이 특수수사팀이 결국 이 사건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에는 예. 뇌물이라고 하는 짙은 혐의를 깔고 조사를 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한 베일이 지금 벗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펀드 운영사 코링크라는 회사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코링크라는 회사가 지금이 언급되고 있는 2차 전지업체 WFM이라는 회사를 이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요. 그렇죠?
자, 이 조 전 장관이 그동안 뭐 인사청문회, 셀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WFM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김민지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난 잘 모르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W 무슨 회사죠? 허허. 라는 식으로 이름조차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시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그 뭐 무슨 뭐 W 무슨 회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와이파이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진실이라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진실이라면 이것이 이제 부당한 개입이라면 처벌돼야 되겠죠. 그 간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W 무슨 말씀하신 그 회사 자체도 이번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제 처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이라는 것은 역시 제가 금시초문의 일입니다. 전화, 제천아, 이 WFM이라는 회사를 잘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봐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A 부장판사 말하길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셔야 될 것 같아요. 수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천만 원 정도예요. 수천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누구한테 이체? 정경심한테 이체입니다. 이체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조 전 장관 측이 대셔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 하국장께 궁금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본인의 부인한테 5천만 원을 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조 전 장관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반적으로는 좀 몰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예. 어쨌든 조 전 장관은 내가 5천만 원 줬는데 부인이 뭐 필요하다고 다른 데 필요하다고 해서 나 5천만 원 그냥 보내라고 해서 나 어디 쓰는지 모르고 줬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 이게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예. 설사 부인이라 할지라도 5천만 원을 보내는데 예. 내 부인이 나 그냥 이거 어디에 쓸 거야 라고 얘기하면 보통의 우리 상식의 기준으로는 그 어디가 어딘데 그 5천 어디다 쓸 건데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마련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계속적으로 청문회하고 그리고 국민들,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무려 60여 가지가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0여 가지나 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모르겠다고 할 건지 과연 자기는 모르고 줬다고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는 자기 자신을 여기다 이렇게 연루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검찰은 그러면은 예. 이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가 WFM의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알았느냐 몰랐냐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뇌물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관건입니까? 뭐가 더 관건이냐면 예. 이 사람이 과연 정경심 교수한테 예. 지금 주당 원래 7,000원 정도 당시에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액면가에는 5,000원에 줬잖아요. 싸게 판 거예요. 예. 팔값에. 12만 주를. 예.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의 이득을 정경심 교수에 안겨준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 WFM은 왜 정경심 교수한테 그 2억 4천만 원의 이득을 안겨줬을까? 그게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여서 안겨줬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뭐 잠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WFM의 그 우모 씨라고 하는 대표는요. 예. 그 정경심 교수가 만드는 설립자금 5억 원을 냈던 게 코링크 P라고 하는 그 투자업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서 만든 사모펀드에 무려 14억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회사에 자기 자신이 경영권을 2017년 10월경에 바로 그 조국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 씨한테 양도를 해줍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경제계에서 뭐라 하면 한 100억 원 정도의 무상증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경영권을 준 것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 3월에는 어떻게 되냐. 그 WFM의 그 우모 씨가 자기 자신의 주식 53억 원치는 코링크피에다 무상으로 양도를 합니다. 무상으로? 예. 무려 150억 원 정도치를 바로 코링크피에 이득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왜 주겠느냐? 그게 조범동 씨를 봐가지고 주겠습니까? 아니면
정경심 교수를 보고 주겠습니까?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WFM에 주식을 샀는데 그게 액면가로 샀다. 예. 즉 시가로 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가로 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게다가 그 이후에 계속 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배경이 무엇인지 이 과정에 조국 전 장관을 보고한 거 아닌지 예. 왜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즉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 2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코리피가 WFM에 진출한 다음에 모두 WFM이 이런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하. 심지어 가상화폐에서는 자기 자신이 진출했다가 예. 여기에 또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것들이 예.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이거를 검찰이 캐내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단순히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큰 틀에서 이제 하종대 국장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럼 한 걸음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WFM의 주식을 12만 주를 2억 4천 싸게 헐값으로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2018년 작년 1월에. 그런데 수상한 주식 매입 시점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 첫 번째, 그 주식을 정 교수가 매입할 당시에 남편인 조국이라는 분은 뭐 하고 계셨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자리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민정수석한테 다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부인인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헐값에 샀다? 물음표 하나. 두 번째, 그 당시에요, WFM이라는 이 회사가 2차 전지 바람을 타고요, 주가가 막 오르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정 교수는 정작 싸게 산 거예요. 장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다 좀 우연의 일치일까요? 너무 유죄 추정의 원칙을 너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은 조국 장관은 어쨌든 이건 일관되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 관리를 부인이 하고 있었고요. 또 정 교수의 자산 관리 및 투자 상담을 남편의 조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의 출처 또한 재원 출처도 밝혀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편의 통장에서 아내의 통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관리를 하고 있던 아내가 예를 들면 이 통장을, 예를 들면 월급 통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통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장을 가지고 이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투자 과정은 아마도 이 부부간의 어떤 했는지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12만 주를 5천 원씩 6억 원을 들여서 샀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7천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에 매입한 걸 가지고 헐값에 샀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그것도 지나친 표현이다. 할인된 표현까지는 좀 싸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샀다. 같고요. 네. 이 과정에서 2차 전지 또한 이 WFM 전체적인 그림을 좀 조망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되었건 이 코리크피가 2015년에 그 오천 조카가 익성의 자산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이 구성이 됐고 이 과정에 익성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코리크피가 노력했던 거는 이미 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익성의 상장이 실패하다 보니 이미 상장돼 있던 WFM을 사실 WFM을 구매하게 된 거고요. 예. 인수하게 된 거고요. 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WFM이 영어 교재 사업에서 왜 2차 전지 사업으로 이제 이전을 했느냐, 이 사업 영역을 왜 어떻게 확장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 좀 더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2차 전지 사업으로 확장시켰다, 이런 논리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투자했다, 혹은 투자 자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말씀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 위원장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지금의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는 의혹은 조 전 장관이 혐의가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지금 의혹이 불거졌고 이런 합리적 의심들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언론으로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전제하고요.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위원장 말씀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네. 검찰이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엄정히 하면 되는데,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갖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미했잖아요. 연설문 고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일개 본부가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나고 좀 그랬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특검해보니까 대통령을 바라보고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사준 게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 수술에서 지금 20몇 년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익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익성을 WFM을 우회 상장시켜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일정적으로 좌절한 프로그램 성격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경심 씨가 굉장히 깊게 개입돼 있고 조범동이라는 오족 시조카가 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조국 장관이 스스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조범동은 나도 잘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시자 붙은 그 시조카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은 분명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은 더 캐야 되고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예. 3년 전이었죠. 3년 전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지금에 와서 많이 화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물론 의혹이긴 하지만 주식 같은 것도 싸게 매입했고 엄청난 차익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수록 3년 전에 대천에서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그 발언. 이 발언, 가재 개구리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거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개천에서 용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개천에서 용당한 집 앞에서 다 좋아합니다. 근데 용이 도대체 몇 마리겠습니까? 정상사회는 용을 찬양하고 용을 부러워하고 할 게 아니라 용이 아니어도 다 살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업적주의, 실력주의를 신봉하다 보니까 모두 용이 되라, 용이 되라, 용이 되라 했는데 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퍼센트로 매우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패배자입니까? 모두 패배자로서 그냥 기죽고 살아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건데요. 아까 이제 하국장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WFM이라는 회사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니까 그거 보고 2억 4천 싸게 줬겠느냐? 그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물음표를 주셨는데 그 물음표가 이제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거예요. 뇌물 대가는 검찰이 이 가상화폐에 좀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2017년 9월에 이 코링크라는 회사의 계열사가요. 이 블록 업체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을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2달 정도 후인 2017년 11월에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문 연지 한 석 달 만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청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2017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가 착착착착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당시에 가상화폐가 모든 사람들이 다들 여기에 대박이다 해가지고 몰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여러 업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코링크 PE도 이제 그 인수해가지고 만든 건데 갑자기 2개월 만에 9월에 만들고 그러니까 17년 9월에 그거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2개월 뒤에 갑자기 폐쇄를 하는 예. 거예요. 그래 왜 여기만 폐쇄를 했을까? 잘 된다고 다른 데는 다 얘기하는데.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가상화폐 거래소 이거 문제 많다. 폐쇄. 이거 다 폐쇄. 예. 법으로 이거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코링크 PE는 조국 전 장관의 조카가 만든 회사인데 예. 그것도 바로 장관의 부인이 거기에 설립자금 5억 되고 나중에 거기서 펀드는 14억이나 그 펀드 자금을 댄대야 된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자리가 갑자기 여기만 미리 알고 1개월 전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네. 나중에 이거 정부가 발표한 다음에 그거 하게 되면 이미 확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딱 자기는 이미 딱 손 털고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과연 이거는 조국 장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그분이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 미리 나서 알려준 거 다른 아니냐? 사람을 통해서 이런 뭘 거죠. 귀뜸을 해주지 않고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그냥 단순히 감으로만 미리 1개월 전에 알았을까? 이런 의심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알려주고 한 관계에서 됐다면 이거는 이제 뇌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뇌물이 되게 되면 조국 전 민정수석의 뇌물도 되고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부인이기 때문에 예.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뇌물이 안 되더라도 뭐가 되느냐? 당시에 그 주식이 2억 4천만 원이나 그냥 추가로 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원래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공직자의 부인,
배우자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김영란법 자체 위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해 보자면 그 2억 4천을 싸게 샀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 대가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정보를 조국 민정수석 측에서 이 WFM 쪽에 건네준 거 아니냐. 서로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의심인 거죠. 이런 예. 의혹인 것이죠. 예. 의혹.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해 왔는데 그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뭐 내용이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한결같이 이 회사들을 잘 모른다, 투자처도 잘 모른다, 내용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는데요. 그 목소리를 모아서 들어보시죠.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처도 지금 뭐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사모펀드가요. 해서 들어갔을 이 뿐입니다. 사모펀드- 그 펀드는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CNT는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일체의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들었고요. 일체 관여한 바도 없고요. 제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은 조 전 장관의 저 설명이 좀 거짓말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막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건데요. 장경태 위원장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좀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건 문제인가 아닌가 혹은 투기냐 아니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월 달에 한 100여만 원이었던 가상화폐가 11월에는 800만 원, 12월에는 1,500, 그리고 2,4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당시에 어찌되었건 만약 여기서 7월 위기설, 9월 위기설,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 소위 한 6월, 5월 정도 됐을 때만 해도 네. 가상화폐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됐을 때만 해도 이건 좀 너무 올랐다. 7월에서 9월 위기설 계속 터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코닉트비가 어찌되건 9월에 인수해서 뭐 11월에 청산. 플러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1월에 800만 원이었고 12월에 1,500까지 뛰는데 먼저 청산할 리는 없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더 접근했다면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11월에 국정감사 당시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단히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투기라는 어떤 정치적 혹은 법률적인 성격으로 규정이 되면서 아마 여기 이제 조국 장관님이나 혹은 코넥피 아마 임직원들도 여기 이 돈은 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좀 철수해야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1월달 현안지를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어찌됐건 법률적 검토들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장경태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럴 때고 좀 뒷말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조국 전 장관이 남편이긴 하지만 두 사람을 만나게 놔둬도 되느냐 이런 의혹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수사 좀 겨냥이 되고 있고 조국 전 장관도 주요 피의자, 사실상 피의자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정경심 교수와 만나서 의견들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다 보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이긴 하지만 정경심 교수를 찾아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지점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같아도 아마 가서 당연히 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 피의자인 조국이라는 사람이 부인과 만났을 때 뭔가 입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걸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이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 교수님 어느 분이 말씀? 그러니까 저 부분도 인권이나 인륜의 차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수사의 엄정성과 수사의 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또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두 지점이 충돌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건 아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쩔 수 없이 저건
당연히 남편으로서 부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비슷한 사례가 오촌 조카인 조모 씨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정경심 씨랑 못 만나게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범관계의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 못 만나요. 어허. 같은 구치소 안에서도 못 만나요. 예, 예. 그래서 분리시켜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개연성이 남아있고 혐의가 남아있다면 검찰도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하국장. 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맞는데 지금 저게 이제 면유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 면유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 면유가 있습니다. 예. 특별 면유 같은 한 30분 하는데 일반 면유는 한 10분에서 15분뿐이 안 줍니다. 게다가 일반 면유는 특별 면유는 그냥 한 공간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기록하지도 않고 두 사람이 비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저 일반 면유는 그냥 여기 앞에 칸막이가 있고 거기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또 옆에 교도관이 다 적습니다. 아, 적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뭐를 이렇게 전략을 상의한다라든가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래,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주더라도 충분히 뭐 문제 없다라고 보고요. 예. 심지어 과거에는 특별면유 하는 것도 몰래 다 저기 뒤에서 다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전략을 세우려면 변호사는 특별면유처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왜 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